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몽땅 크루즈, 멋진 여행을 위해서 제가 여행 가이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 찍어드리는 이 영상을 저는 세 번 이상이라고 했는데 두 번 정도 잘 듣고 오시면 여러분들 여행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위 말씀을 계속 찍으면서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하시면서 크루즈 여행을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면 무슨 공부야? 우리가 여행 갈 때는 인솔자님 따라서, 가이드님 따라서 좀 가면 됐었는데 무슨 공부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크루즈를 타시면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왜? 크루즈는 너무 생소하고요. 지금 물론 여러 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공간과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여행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여행을 공부를 하고 가시면 10배 이상 그렇게 즐기고 오실 수 있고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공부를 안 하시고 가신 분들은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재미없었다, 지루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잘못이 없다. 크루즈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없게 100% 그렇게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고자 이 영상을 켰으니까 꼭 공부를 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그렇게 여러 번, 숙지해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요. 전 책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뭐야? 재미없었어? 또는 몰랐어? 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분도 봤냐면, 저희가 이렇게 책자도 드리고, 영상도 드리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선상TV 왜 나가? 뭐, 이건 뭐야? 이러시면서 막 혼내고 싸우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정은 정말 귀한 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동안 정말 일본에 일반 여행으로는 가기 정말 어려운 그런 곳들을 담아서 가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 여행과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여행에서는 우리가 뭐 육지 여행에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크루즈는 일반 여행으로 좀 가기 힘들었던 그런 곳들을 좀 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미팅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 17일 날 크루즈가 6시에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 미팅은 2시부터 4시 사이에 수속이 진행이 되고 그것은 각 조에 따라서 조장님들, 우리 인솔자님들이 미팅 시간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오시냐고 자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이 어디냐면 부산역에서 가까워요. 부산에는 두 군데의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데 한 곳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곳을 말씀드리면 그곳으로 가셔버릴까 봐 오지 말라고 한 건데도 부산역 앞에 있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공식 명칭입니다. 부산역에서 스카이패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편리하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9번 출구로 통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을 하시면 이제 인솔자님들 만나서 키트를 받으실 거예요. 거기 키트 속에는 가장 중요한 크루즈 승선권, 그리고 수화물 위탁 그 캐리어 태그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명찰 목걸이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또 안내 책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책자를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해드릴 내용이에요. 보시면서 여행에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체크인을 하게 되는데, 체크인 하고 나서 비상 대피 훈련을 해요. 근데 승선을 하고 나면 이제 내 그 방에 이게 타고 나면 삐 소리가 7번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럴 때 내 방에 있는
구명조끼가 있어요. 방에 구명조끼와 선상카드, 코스타 카드라고 부르는데 코스타 카드를 가지고 4층으로 내려가세요. 그래, 4층은 내 방이 위치한 곳에 가장 가까운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시면 4층에서 매우 중요한 비상대피 훈련을 하고 나서 카드에다가 찍고 나면 그것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저녁 식사를 하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솔자님들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건데 1부, 2부 정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이따 이제 선내에 제가 안내도를 좀 해드릴 건데 세레스 뒤쪽에 있는 세레스도 있고 앞쪽에 있는 코스타 그 어, 베스트, 세레스 베스타 맞죠? 베스타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쪽으로 배정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인솔자님들이 우리가 몇 시에 만나서 식사를 하십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연도 보고 자유시간을 가지고 하겠죠. 오늘은 이탈리안 파티를 한대요.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튿날에는 바다의 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바다의 날에는 지루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웬걸요, 여러분은 보약 많이 드시고요. 체력 충전을 해서 오십시오. 왜? 코스타 세레나에 타는 순간 여러분들 매우 열심히 노르셔야 되기 때문에 체력 충전을 하고 오시라. 이 하루 종일 코스타 노래장도 예선도 하고 건강 강연도 하고 또 박진쇼 레크레이션 타임도 하고 국구도 하네요. 와, 그리고 더 트로트 쇼 안성훈 진혜성 트롯도 하네요. 트롯 공연도 하고 또 선장님과 함께 포토타임도 하고 칵테일 파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가나자와에 도착을 하네요. 아침 7시에 내려서 저녁 8시까지 가나자와 투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아침이랑 조기에서 하고요. 크루즈에서 하시고, 크루즈에서 이제 일본으로 입국을 심사를 하러 나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패키지를 하시는 분들은 인솔자님들과 함께 약속을 정해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하산을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을 건데, 그러지 않은 자유여행 손님들은, 어, 기항지 투어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돼요. 근데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주르나 사카이미나토를 갈 거야. 근데 나는 가나자오를 안 갈 거야. 이런 고객이 계실 수도 있어요. 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밥도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첫날 가나자와 날에는 일본의 입국 심사를 한 번은 받아야 마이주르나 사카이미나토를 내려갈 수 있어요. 내가 가나자와 투어를 안 할 거야. 이런 분이 만약에 가나자와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한 번 받지, 이민국 심사를 받지 않으면 마이주르나 사카이미나토에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입국 심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왜냐하면 이민국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꼭 나가서 심사를 한번 받고 오셔야 됩니다. 일본 입국 심사를 받으실 때는 기항지 투어를 하시는 분이든 기항지 투어를 안 하시는 분이든 똑같이 여권 사본과 코사 카드가 필요한데 우리가 크루즈를 타시는 날에 마지막 단계에서 여권을 걷어가요. 여권을 걷어가고 나면 이날 바다의 날 오후에 저녁 무렵에 우리 그 승무원들이 방으로 여권 카피하고 그다음에 일본 입국 심사할 때 주는 무슨 종이 그, 비자 대신에 하는 그 종이를 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일본에 나갈 때는요. 여러분 그 세관 신고서를 적어야 되는데 일본의 세관 신고서는 가족당 하나씩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적어서 방으로 이제 주시면 뭐 가족당 하나 또는 친구 그룹이면 6명이면 6명당 하나 그렇게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시면 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패키지 손님이든 자유여행 손님이든 꼭 첫날에는 수속을 한 번은 받아야 그 다음에 마이주르나 사카이미노트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항지는 이미 이제 선택을 하셔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유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내리셔가지고 자유롭게 관광을 하시되 꼭 자유관광 하시는 분들도 1시간, 출항 1시간 전까지 7시까지는 꼭 재승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자와 이제 출항을 하면서 아이주르로 가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또 놀담갑서 탁 퍼포먼스가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찾아서 공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또 리바이벌 파티를 하는군요. 자, 4일차입니다. 4일차에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마이주르에서 투어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자유관광 하시는 분들은 나의 시간을 잘 이렇게 어레인지 하셔가지고 투어를 미리 공부를 하셔서 가시고요. 그때도 일본 여권 사본과 코스타 카드를 가지고 나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솔자님들과 잘 안내를 받아서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담갑 스타 퍼포먼스 오늘도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아마 1부, 2부로 나누어서 또 가시는 분들 그 전날 3일차에 가신 분들, 4일차에 가실 분들이 나눠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니발 파티를 하네요. 자, 5일차에는 사카미나토를 가시는데 이때도 아침 7시부터 충분한 기항지 투어 시간이 있어서 7시부터 5시까지 자유관광을 하실 수도 있고 패키지 투어를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고객 노래자랑 본선이 있네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즐겁게 많이 잘 참여를 하셔서 이 행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최종 하선을 위한 짐을 꾸리고 바깥에 내놓으면 이제 가게 되겠죠? 저 6일차에 이제 하선되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타 카드 있잖아요. 그거하고 여권이 있어야 여권 원본. 그 여권 원본은 5일차 저녁에 방으로 또 갖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이 코스타 카드를 잘 버리세요. 이제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버리는데 그 코스타 카드를 찍고 여권으로 식사를 받아야 그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코스타 카드는 그리고 반납하지 않아요. 코스타 카드는 기념으로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가지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 즐거움도 2배, 추억도 2배, 크루즈 와서 꼭 해봐야 할 거, 선상 공연을요,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람하기. 그리고요, 프로그램 및 파티에 직접 참여를 해보기. 그리고 이탈리안 요리, 커피 마음껏 즐겨보고, 그리고 평소에 접하지 않은 음식과 음료들도 한번 먹어도 보고, 그리고 이 중요한 거, 평소에 입어보지 않았던 화려한 옷을 입고 인생 사진 촬영하기인데, 여러분들 미션 하나 드리면, 어, 지금 이제 뭘 사기에는 조금 늦었다 하시면 내 옷장을 다 뒤져서 내 인생에서 이걸 언제 입어보랴 하는 옷을 꼭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입어보세요. 그런데 그게 크루즈에서는 어울려요. 왜요? 너무 예쁜 포인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목표를 하나 정해보세요. 나의 인생 샷을 여기서 한번 건져봐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예쁜 옷 가져오셔서 인생 사진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칵테일 파티에서 천장과 함께 사진 촬영도 해보시고요. 카지노도 해서 여러분 할 때는요. 좀 돈을 정해놓으세요. 나는 오늘 100불만 해야지 라고 하고 떼면 끝. 이르면 끝. 따면 술 한 잔 쏘아주세요. 늦은 밤에 야식도 먹어보고,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고, 별자리도 보고, 크루즈에서 일출, 일몰 보는 거 너무 멋지겠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발코니 룸으로 예약을 하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더 황홀하겠어요. 크루즈에서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고, 그리고 출항하는 배 갑판에서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어, 그 항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항해에서 크루즈를 보는 것도 매우 좋지만 크루즈에서 입항할 때, 출항할 때 배 이렇게 보는 그 항구를 보는 것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거는 온리 크루즈를 타는 사람들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출할 때 바다 위에서 조깅도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행 준비물입니다. 내가 다
안 가져와도 딱 하나만 가져와야 된다. 뭐냐? 여권이겠죠. 가끔 손님들께서 여권을 갖고 오시는데 이제 새로 갱신했던 여권 냅두고 옛날 거 가져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여권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려도 그때 다시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여권 없으면 여행 못 합니다, 여러분. 여권 꼭 여행하시는 분들끼리 잘. 그리고 어떤 분들 그 말씀하세요. 잘 놔뒀는데 없어졌다. 잘 놔뒀더니. 그리고 실제로 제 고객 중에서 한 분은 여권을 안 가져와서 못 가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꼭, 소지를 하시고요. 위탁 수화물에다가 넣지 마시고 꼭 직접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신용카드인데요. 코사 카드와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 자, 앞서서 제가 하나 드렸던 말씀. 자, 크루즈에 타시면 신용카드를 가져오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끔 어떤 분들이 저 신용카드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크루즈 안에서는 어떤 돈을 쓰냐, 뭐, 달러 가져가야 되냐, 한국 돈 쓸 수 있냐 하시는데, 크루즈 안에서는 여러분 돈 안 씁니다. 달러도 안 씁니다. 여러분 코스타 카드로, 우리가 왜, 어, 찜질방 가시면 미역국 사 먹고 식혜 사 먹고 이걸 그때마다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왜, 이 카드, 열쇠로 결제하고 나서 마지막 반에 한 번에 결제하는 것처럼 크루즈에서도 코스타 카드로 늘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서 내릴 때 한꺼번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아이고. 음. 잠시 물 먹고 왔습니다. 제가 365명 대만 크루즈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첫날이든 둘째 날이든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어디서 등록하냐? 3층 앞쪽에 3층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3층이나 5층에 카드 등록하는 기계가 있고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내 코스타 카드 찍고 신용카드 등록해서 연결하면 되니까 각자 하셔도 되고 한 카드로 10명도 해도 되고요. 또는 내 거는 각자 룸메이트더라도 각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체크카드 가져와도 되냐, 직불카드 가져와도 되냐 하는데 무기명 법인카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체크카드 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용카드로 가져오시면 좋겠다. 체크카드가 되긴 돼요. 그런데 불편하신 점이 있습니다. 자, 크루즈에서는 현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지노에서는 받아준대요. 신용카드가 없으면 코스타 카드에 현금을 예치를 해가지고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크루즈 선내 기본 통화는 US 달러입니다. 아까 예치를 할 때는 한 150불, 200불 정도를 예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쓰신 돈을 다시 차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카드가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카드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놓고 나서 마지막 날 정산서가 오는데 이 정산서 내용이 내가 쓴 거하고 딱 맞아.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현금을 예체를 하시는 분들은 가서 또 받아오거나 또는 더 지불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저희가 카드를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기항진 관광 가시면 뭐 과자도 사 먹고 뭐도 할 것이고 특히나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은 뭐 표를 사거나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엔화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개인 엔화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스타 카드와 연결하는 카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여야 돼요. 그래서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인데 비자 마스터 중에서 여러분 낭패를 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꼭 해외 결제 차단 서비스를 잘 해놓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해외 결제 차단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면세점에서 쇼핑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부산항에서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추가 비용, 우리들이 이제 다 저기를 결제를 하셨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발생이 되는 게 선상 팁이에요. 선상 팁은 만 4세 미만의 유아 외에는 모두가 청구가 되는데 이제 18세 이상의 어른이면 하루에 16불씩 그래서 5박이니까 80불의 선상 팁이 발생이 되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19불씩의 스위트룸에는 선상 팁이 발생이 되어서 요것이 이제 코스타 카드로 요청이 되는데 하루하루씩 이렇게 16불씩 결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일 첫날에 그 크루즈를 코스타 카드하고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액티베이트 그 활성화 비용이 1달러가 나가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0불 정도 그 정도를 일시적으로 긁어보기도 해요. 그 말씀은 이 카드가 실제로 일을 하는 카드인지 안 되는 카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100불 정도는 긁을 수 있나? 사용할 수 있나? 정도로 한번 긁어보는 것이지, 그거는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날 정산서 있잖아요. 그 정산서에 쓰여진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된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에 카드가 긁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실제로 긁힌 게 아니다. 정산서에 기재가 된 것이 실제로 나가는 돈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일본 관광 출국세라는 것이 있어요. 1인당 1,000엔, 약 한 만 원 좀 못 되더라고요. 이제 환율에 따라 다르니까 그 정도가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적으로는 선내 음료수나 물, 이렇게 또는 병으로 따서 먹는 물, 그러니까 내 방에 있는 것도 물을 따가지고 먹으면 유료거든요. 그런 것들 외에는 이제 또는 카지노 했거나 쇼핑하거나 인터넷 사용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추가로 발생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네, 여행 준비 물품 중에서 여러분 플레이스토어에서 코스타 앱을 좀 깔고 오시면 특히나 선내 와이파이를 연결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좀 편합니다. 그래서 꼭 깔고 오세요. 자, 옷은요. 일본은 지금 뭐 이제 18도에서 26도라도 이제 약간 쾌적하거나 살짝 좀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름 옷 지금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크루즈 안이 저는 항상 1년 365일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병원이나 은행 같은 데 이렇게 가시면, 한여름에 우리가 좀 춥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디건 종류 같은 거 좀 가지고 계시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추천사항으로는, 크루즈 안에서는 칫솔 치약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칫솔 치약 가져가시고 남자분들은 뭐 면도기 같은 거 일회용품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물비누 하나만 나와서 샴푸, 린스나 여성분들 세면 도구 이런 것들은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건, 비누, 드라이기, 화장지 이런 것들은 있고요. 수건이랑은 넉넉하게 아주 많이 퀄리티 좋은 깨끗하고 아주 좋은 수건이랑 있기 때문에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드라이기는 있는데 드라이 빗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데기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데기 다 됩니다. 요즘에 다이슨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이슨 지금까지 다 됐습니다. 드라이기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미는 안 됩니다. 자, 수영 장비, 뭐 수영하실 분들은 수영복하고 애들 있으신 분들은 물놀이 장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영복 말씀드리니까 모자 있어야 되냐고 하는데 모자 없어도 됩니다. 자, 상비약 혹시라도 내가 아플까 하신 분들은 개인 약을 꼭 준비해 오시고 멀미는 뭐 많이 하지 않지만 내가 심이 좀 약하시다 그런 분들은 멀미약하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소화제나 뭐 두통약이나 그리고 내가 먹는 혈압약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져오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드레스 코드 어떤 분들이 나는
옷 때문에 뭐 화려한 옷이나 이런 것을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못 가겠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사실 크루즈는 그냥 일상복 입고 가셔도 됩니다. 뭐라 하지 않아요. 정찬 레스토랑 갈 때도 뭐 슬리퍼만 끌고 가지 않으면 운동화도 다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고 오라고 하냐? 나를 위해서. 즐거운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뭐 크루즈를 매번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평생에 한두 번 그렇게 가는 건데, 나를 위해서 예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예쁜 사진도 찍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요. 화이트 파티 때는 하얀색을 입으면 좋고, 이탈리안 파티 때는, 어,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서로가. 그리고 선장 갈라 파티 때는 진짜 멋진 드레스 가슴이 이렇게 파여 있어도 되게 멋지겠죠? 등이 이렇게 파여 있어도 대환영입니다. 그렇게 예쁜 것들 가져가셔서 정말 예쁜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여행용 변환 어댑터인데, 크루즈에는 110볼트, 220볼트 다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돼지코 없으시면 안 가져오셔도 되고, 220볼트짜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전원을 많이 쓴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0볼트 가져오시면 좀 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나 모자 이런 것들은 우비, 우비보다는 양산 정도 있으시면 좋겠죠. 자, 이제 스파와 수영장은 수영복은 필수지만 드레스 코드는 권장사항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선내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헤어드락이 있어요. 근데 고데기는 대부분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뺏겼다 그러면 하산할 때 줍니다. 그리고 다리미는 안 돼요. 지금까지 거의 다리미는 거의 다 뺏겼어요. 그리고 전기 포트는요 있어요. 배 안에 있으니까 갖고 오지 마세요. 어린이들 것은 통과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잘 하시면 아이들 것은 또 돼요. 근데 멀티 콘센트 같은 경우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혹시 독성 물질 이런 거 갖고 오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음식은요. 음식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코스타 세레나를 타서 음식에 불편했고 힘드셨던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또 음식 같은 거 좀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잘 밀봉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주류 반입은 금지입니다. 계양지에서 구매를 하면 보관을 해놨다가 하산할 때 드립니다. 가끔 뭐 소주 있어요, 여러분. 좀 사드시면 됩니다. 많이 안 비싸요. 그렇게 해서 좀 드시고요. 하십시오. 자, 제가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라고 그랬고요. 어, 부산역에서 연결돼 온다라고 한 2시부터 4시 정도까지 각각 조별로 공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크루즈 승선 절차인데요. 제일 먼저 인솔자님들 만난 다음에 캐리어 태그 이렇게 수화물을 붙인 다음에 짐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체크인을 도장 꽝꽝 박아요. 그런 다음에 크루즈를 탑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면세점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루즈를 타면서부터 여러분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연락 누구하고? 내 팀원하고도 잘 안 되고요. 핸드폰도 잘 안 터져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가십시오. 나는 인터넷 이제 나는 없어도 살 수 있어. 나한테 좀 세뇌를 하시고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쭉 탄 다음에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선내 투어라 그래서 크루즈 쭉 돌면서 3층이 어떻고 5층이 어떻고 어디에 가서 밥을 먹고 이런 거 안내 받으신 다음에 승선 환영 설명회가 있어요. 방송을 합니다. 승선 환영 설명회 하니까 어디로 오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훈련 받고 출항하면 이제 저녁 식사도 하시고 그럴 것입니다. 승선 설명회는요. 한 명만 오셔가지고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대피 훈련은 다 오셔야 됩니다. 승선 티켓, 여기 저희가 이제 드리는 키트 속에는 티켓 들었고요. 그리고 수화물 택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거 싸가지고 수화물은 밖에서 붙이면 내 방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어, 여권 커버 들어있는데, 여기 뒤에 저희가 다 그 스티커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커버 씌워가지고 보내시고요. 명찰 목걸이 되어 있으니까, 이 속에 저희가 승선 티켓까지 잘 접어가지고 넣어놨거든요. 이걸 명찰을 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행 안내서 있으니까
꼭 좀 보세요. 제발. 많은 분들이 여행 안내서 드린 거, 그런 거 그대로 들어갈 때 그대로 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공부 좀 하게요. 자, 우리 크루즈는요, 지금, 11층, 이제 11층까지 이렇게 있죠. 1층, 2층은, 자, 이렇게 볼게요. 지하 2층 승무원 공간, 지하 1층도, 그리고 1층까지, 0층까지는 거의 그렇고요. 1층, 2층에 방 있어요. 그리고 1층, 2층에 거의 오션뷰하고 인사이드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주로 제일 많이 놀게 되는 곳,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어디냐면 5층이에요, 5층. 5층에서 제일 많이 놀게 되시는데요. 우리 여기 3층, 4층, 5층 여기가 앞쪽 선수 쪽에는 지오베 대극장이 있어서 3층, 4층, 5층 제일 앞쪽이에요. 자, 그리고 3층에 바로 옆에 안내 데스크가 있고 여기가 판테온이라고 불러요. 판테온은 신들의 놀이터죠. 여기서 함께 많이 피아노도 쳐주고 놀고요. 그리고 제가 정찬 레스토랑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군데 있어요.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근데 우리 코스타 세레나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별표 5개. 3층하고 4층에 가운데에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세레스 레스토랑을 가려고 3층에서 쭉 가려는데 막혀 있어. 그래서 매우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신 다음에 쭉 가셔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층이 우리가 제일 많이 노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면세점도 있고 사진관도 있고, 그랜드바에서 되게 많이 놀아요. 그랜드바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루나 라운지, 큐피도 라운지, 큐피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층 밑에 판 디스코도 있어요. 혹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예배당도 있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던 앞층은 베스타, 뒤쪽은 세레스, 그리고 나한테 배정되어 있는 방이 있기 때문,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당 몇 시에 그때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부 세레스, 근데 30분 이렇게 늦게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준비하고 먹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정찬 레스토랑 갔을 때 대부분 이제 한국말로 된 메뉴판을 요즘에 거의 많이 주세요. 그러면 한 번씩 드셔보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몇 가지 많이 시켜가지고 드셔보셔도 돼요. 대신에 남기지만 않고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넉넉하게 몇 가지 시켜보시고 또 되고요. 코스에서 싫어할지 안 싫어할지를 모르겠는데 저만의 꿀팁. 저는 정찬에서는 이거 하려고 조금 대접받으려고 갔다가 사실 저는 뷔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찬에서 밥 먹고 빨리 뷔페로 간 다음에 뷔페는 제가 왜 가냐면 샐러드하고 과일을 먹으러 가요. 이번에도 제가 엊그제 하산할 때 이번에는 제가 망고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망고 좋아해서 되게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또 사과도 되게 많이 주어서 사과가 정말 맛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많이 드셔도 되니까 아프지만 마시고 남기지만 마시고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집으로 가셔도 돼요. 공식적으로 들고 가셔도 드시고 나서 방 밖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치워주니까 그렇게 숨겨가지 마세요.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6, 7, 8층에는 방이 있고요. 그리고 9층에 지금 수영장이 있어요. 앞쪽에 수영장 있고, 그리고 9층에 수영장 있고, 앞에 뷔페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또 실내 수영장 있고, 10층에는 이제 아이들 노는 곳, 그리고 워터슬라이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만 비밀 공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뜨거운 사우나 좋아하세요? 네, 여기 11층에 보시면 헬스장, 짐, 바로 앞에 쪽에 약간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비밀의 공간. 11층
가시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왼쪽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손님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못 가죠. 근데 사우나 가실 때 이제 수영복 입으시고 그때 사우나 하시면 되는데 왜 이걸 조용히 말씀드리냐면 조금해요. 우리가 2,000명, 3,000명씩 타시는데 다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 가실 수 있는 특권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는 말씀해 주지 마세요. 많이 즐기시면 저한테 잘 갔다 왔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승하선 할 때는 보통 2층으로 내리기도 하고, 0층으로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내 따라서 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실을 찾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데크 플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짝수, 홀수 나누어져 있는데, 오른쪽 기준으로, 아, 참.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총 세 군데 있습니다. 앞쪽, 가운데, 그리고 뒤쪽. 빨간색이 붙어 있다. 내가 앞쪽에 있구나. 노란색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다. 가운데 있구나. 빨간색이 붙어 있다. 뒤에 있구나. 왜 이걸 말씀드리냐? 여러분, 내가 어디, 나는 누구, 여기 어디, 크루즈에서. 앞이 어딘지 뒤에 어딘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먼저 제가 조금 있다가 내 방위치도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방위치를 딱 보시고 주로 내가 타는 엘리베이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쪽에 해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파랑 엘리베이터구나. 그러면 내가 앞쪽에 있구나. 노랑 엘리베이터구나. 그럼 중간에 있구나. 빨강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수영장, 식당을 잘 갈 수 있는 로나울이 가까운 빨강 엘리베이터 뒤쪽에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실을 찾을 때, 오른쪽은 홀수, 그리고 왼쪽은 짝수. 그래서 내 방이 어떤 번호인지 미리 공부를 하시고 가시고요. 8201, 이렇게 앞에 이쪽부터 붙어 있으면 앞쪽이다. 84, 만약에 그러면 뒤쪽이겠죠. 83, 그러면 가운데 쪽이겠죠.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타 카드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왜냐면 코스타 카드는 세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객실 카드, 그리고 하나는 내 신분증이에요. 여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사진을 찍거든요. 잊어버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선내 결제 수단이 됐죠. 술 먹을 때도 카지노 할 때도 이걸로 하게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잊어버리면 빨리 안내 데스크로 가시면 재발급을 해드려요. 그리고 남들이 잘 못 써요. 왜냐면 내 얼굴이 이게 먼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 쓰고 혹시라도 뭐 선내에서 썼다 그러면 이게 매우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나와서 몇 날 몇 시, 몇 초에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다고까지 나오기 때문에 남이 훔쳐가서도 잘 못 씁니다. 자, 선상신문. 제가 이 말씀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제발, 정말, 가시면 방으로 선상신문이 올 건데, 선상신문 좀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공연 시간, 프로그램 시간, 레스토랑 운영 시간, 그리고 날씨,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뭐 기항지토 가시는 분들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이 모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거 지켜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명조끼는요, 방에 있어요. 자, 비상시를 대비해서 구명조끼는 잘, 가지고, 그때 구명조끼하고 코스타 카드하고 가지고 비상훈련 첫날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잘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객실 이용. 어떤 손님들이 방 침대 붙여주세요. 방 침대 떼어주세요. 승선하기 전부터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승선 후에, 거기 청소해주시는 우리 승무원들에게 붙여주세요. 떼어주세요. 붙여주세요 하면 붙여주거나 떼어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나 막 추워 죽겠는데, 감기 걸렸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에어컨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위에 버튼 있어요. 오른쪽을 돌리면 뜨거워지고 왼쪽을 돌리면 시원해지고 하기 때문에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고에다 넣어놓으신 분들 잘 번호를 좀 제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또 하선 후에 금고에다가 놔두고 왔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제발 뭔가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요. 선내 활동이나 비상대피 훈련, 방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요. 어떤 방은 크루즈를 타면 텔레비전을 켜놓은 방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시끄럽게. 근데 그 텔레비전에서 막 삐삐 소리가 몇 번씩 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비상 대피 훈련을 할 때 삐 소리가 7번 나면 나오세요 하니까 이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비상대피 훈련한다고 막 난리 나서 오신 거예요. 그거는 텔레비전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면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삐 소리는 크루즈 전체가 울리도록 전체적으로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는 110V, 220V. 그리고 룸 서비스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돈이 든다. 그리고 전화는요, 여러분 친구들 간에 이렇게 가신 팀들 있잖아요. 들고, 크루즈 내에 여기저기 전화가 많이 있어요. 들고 전화 번호만 누르면, 방 번호만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됩니다. 자, 이제 QR을 잡을 수도 있는데 코스타3나 와이파이 잡고 QR 찍으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사 메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전화하는 법 알려드렸고요. 객실, 욕실에 편하게 수건이랑 되어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탁 서비스는 유료. 자, 승상 결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크루즈에 타시면 이렇게 기계에다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잘 되어 있고 도와주시는 헬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있는데요. 인터넷 와이파이인데요. 자, 크루즈는 비행기하고 같아요. 우리가 비행기에서 밖에 로밍 쓸 수 없잖아요. 크루즈에서도 로밍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그 로밍이 와이파이인데, 선내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와이파이를 하실 분들은 꼭 포스타 앱을 깔고 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깔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 오시는데, 이게 5박 동안에, 이게 지금 보면 100불짜리 이거, 5박 동안에 100불짜리를 해야 그것이 잘 이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박 동안에 75불짜리를 하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박 동안에 100불짜리를 하시는데 이게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모아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해져요.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우리 담당 인솔자나 그런 분들께 또는 3층 안내데스크 이렇게 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생성 비용으로 3달러가 청구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 밖에 로밍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로밍을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해외 가서 그냥 데이터가 켜져 있으면 그냥 자동 로밍이 돼요. 그리고 자동 로밍이 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 요금제를 미리 예약을 하시고 로밍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레스토랑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3층 앞에 쪽. 이제 4층은 우리가 보통 스위트룸 고객들이 가시게 되고요. 또는 이제, 어, 3층, 4층, 앞쪽은 베스타, 뒤쪽은 세레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3층을 통해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배정된 식당이 어떤 쪽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침, 점심은 자유식으로 언제든지 가서 드실 수도 있고, 저녁은 이제 지정석으로 해서 내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부면 5시 15분부터, 2부면 7시 30분부터, 그러니까 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뷔페는 시간은 상상 신문에 기재되어 있고요. 아, 벌써 군침이 맛있는 음식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살짝 오십시오. 그리고 유료 레스토랑들도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크도 있고 피자도 있고 다 유료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드셔보시면 되겠고요. 음료 패키지 있어요. 계속 내가 좀
많이 술도 많이 먹고 해. 그런 분들은 이게 마이 소프트 드링크라는 것은 커피나 무알콜 음료, 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무제한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마이 드링크는 술이죠. 그리고 마이 드링크 플러스도 52달러인데 제가 이거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은 이제 술 같은 것이 무료긴 한데 요거는 이제 보니까 비싼 술 뭐죠? 뭐 비싼 위스키 비쌉니까? 그런 것들까지 무제한이다. 근데 이게 이제 하루잖아요. 우리가 5박이어서 5박 동안 이거 다 사야 돼요. 5박 동안에. 하루만 살 수는 없다. 이제 패키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 방에 있는 룸메까지 같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3인이 산다, 3인 다 사야 되고 우리 가족 중에 아기가 하나 있다. 방에. 그러면 아기 패키지 거까지 같이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은 다 여기 물을 한 병씩 500ml짜리 준다 포함이 되어 있고 마이 드링크에는 소주도 포함이 된대요. 오, 하루에 7병 이상씩 맞을 사람은 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산 술 패키지는 나만 먹을 수 있는 것은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페셜 음료 패키지가 있어서 물만 사는 거, 또 400cc 맥주만 사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네요. 자, 이제 지오베 대극장은 3, 4, 5층 앞쪽에 있다 그랬고요. 공연도 1부, 2부 나눠져 있으니까 그때 가셔서 내가 식사가 1부면 공연은 2부로 보시면 되겠고, 식사가 2부다 그러면 공연 1부를 보시면 되겠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루즈 프로그램이 댄스, 게임, 이렇게 또 빙고 게임, 댄스 파티,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선상신문을 보고 적극 참여를 하시라. 라고 드렸고요. 좀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유료 프로그램도 있고, 적극적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파티 때는 흰색, 골드는 금색, 라틴은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도 좋겠죠? 이탈리아 파티는 초록색이네요. 초록색, 빨강색, 뭐, 이런 식으로 입고 오면 재미있어요. 법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선상 매너는 여러분들 잘 보시고, 담배 피우는 곳도 있어요. 5층, 9층, 이런 데서 또 갑판에서. 방에서는 여러분 피우지 마세요. 방에서 피우면 바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자와 투어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하선 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여권 4번 갖다 준다 그랬죠? 코스타 카드, 명찰, 세관신고서 준 거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세관신고서는 팀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임시 상륙 허가서라고 이 스티커가 와요. 그럼 거기다 도장을 꽉 찍어줘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크루즈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신고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길죠. 크루즈 정말 신나잖아요. 즐겁게 잘 즐기고 마지막까지. 자, 하선 설명해야 하는데 그때 가세요, 여러분. 수화물 택이 오는데 내 방으로 배달이 돼요. 갈색도 오고 레드도 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내릴 때 빨강은 대강당으로 아침 10시까지 오라. 또는 노랑은 그랜드바로 9시 반까지 오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가시면 그때 이제 같이 내리게 되고요. 수화물 태그가 오시면 내 이름하고 방번호,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캐리어에다가 달아서 한 11시 반,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전날이죠. 하산하기 전날 방 앞으로 내놓으면 그것을 얌전하게 그 부산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 앞에 터미널까지 갖다 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갈 수 있고요. 아니, 나는 싫어. 괜찮아. 내가 가지고 갈 거야. 그래, 핸드캐리라고 부르죠. 내가 직접 가져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짐 쌀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짐을 싸놓고 내일 아침에 나는 이 짐을 한 11시 넘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많은 분들이 내일 아침에 입어야 되는 옷을 다 보내버린 경우들도 종종 계시고요. 내일 아침에 나는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모두 사서 보내시는 분들 계셔서 생얼로 파자마 입고 나가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주의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
여권을 싸서 보낸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경우는 안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막 했냐면, 먼저 뭐 가족이 나가가지고 여권을 거기서 찾은 다음에 다시 거꾸로 저기 막 직원들 통해서 거꾸로 배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그걸 갖다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권은 절대로 싸서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화물 택 색상에 따라서 하선을 위한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권 원본은 하선 전날 객실로 가져다 줍니다. 하선 전날에 해야 일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산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 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냐? 중요하니까요. 자, 등록을 신용카드로 했죠. 그리고 뭘 썼죠. 그리고 내가 안 써도 선상 팁하고 일본세는 나가죠. 그런 것들이 정산서가 딱 왔는데 이게 맞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거 틀리다. 그러면 정산서를 어디로 오라. 아마 루나홀에서 대부분 하는데 루나홀로 오라. 그러면 그때 가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틀려요. 그러면 그거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안 하면 배에서 안 내려줘요. 자, 객실에서 청구서를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러면 정산서에 가서 발행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뭐 수정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서 확인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선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가 뭐가 잘못돼서 제가 도와드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산 날에는 벌써 하산을 할 때가 됐나 봐요. 뭐, 숨가쁘게, 오다 보니까, 모임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금고 제발 비우시고, 지정된 장소에 모여가지고 쉬시다가, 하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내 이제 방송이 이제 빨간색 내리세요. 그럼 빨간색 내리시고, 노란색 내리세요. 그럼 내리신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하고 나서 안녕히 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즐거운 여행이 일부가 끝났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방 찾는 법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데크 플랜인데요. 제가 이따가 방으로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우리가 타는 코스 테레나는 2007년생이어서 18년 됐는데, 뭐,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글쎄요, 3m 육박해요. 289m나 되고요. 넓이도 38m나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11만 5천 토급에 되는 중형급 정도, 중형급보다 살짝 작지만 괜찮은 아주 배입니다. 우리 손님들을 한 3,800명씩 그렇게 탈 수가 있는 굉장히 좀 큰 배 중에 하나 속해 있죠. 자, 제가 이제 5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 5층 제일 많이 논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는 예습을 했기 때문에 5층 앞에는 어디냐? 지오베 대극장입니다. 자, 여기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2라고 쓰여 있죠. 엘리베이터 있고요. 그 바로 옆에 그랜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많이 놀아요. 그래서 나는 5층을 많이 놀게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실 이 옆에 엘리베이터가 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타는 엘리베이터다 그러면 앞쪽에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랜드바 뒤쪽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다. 여기는 루나홀인데 5층에 맨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큐피트룸 선상 신문을 봤는데 룸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5층 뒤에 옆에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5층에 어딘가에 흡연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담배를 잘 안 피우니까 냄새는 나는데 잘 못 가봤습니다. 5층 어디 옆에 있대요. 그리고요. 자 이제 4층 4층 보시면 4층도 앞쪽에는 대공연장이다. 그리고 여기 베스타 식당입니다. 여기 베스타 식당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치풀 성당 있고 회의실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바로 디스코 카페가 있습니다. 디스코테 밤새 새벽 3시, 4시까지 노는 곳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식당입니다. 그리고 3층 보여드릴게요. 3층인데요. 3층 앞쪽은 대공연장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고 이쪽이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해서 안내 데스크입니다. 3층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한국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참, 여러분 꼭
무슨 일이 있으면 3층 안내 데스크로만 꼭 가실 것이 아니라 아무 전화기나 들고 3333을 누르면 커스터머 서비스로 가요. 그리고 한국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 받아서 만약에 모르면 코리안이라고 말씀하시면 한국 직원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가 고장났다, 뭐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펜스타 크루즈에도 오피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도움을 여러분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타 레스토랑이 있고 이쪽에도 뒤에 세레스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네, 9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9층은 저 여기가 9층이네요. 9층은 앞쪽에는 방 있고요. 뒤쪽에는 여기 수영장 있고요. 여기에 뭐 있냐? 뷔페 있어요. 뷔페는 뒤쪽 그 가운데 엘리베이터나 뒤쪽 엘리베이터 타면 쉽게 갈 수 있고요. 이쪽은 실내 수영장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곳 뷔페 레스토랑 그렇습니다. 자, 방 찾는 것만 하나 이제 보시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우리 팀들은 거의 7, 8층, 그리고 2층, 그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8층 같은 경우에, 이게 보시면 제가 8201, 8202,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라 그랬잖아요. 82로 시작되는 데는 앞쪽, 83으로 시작되는 데는 뒤쪽, 그리고 84로 시작되는 데는 뒤쪽,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3은 어디? 가운데, 가운데 쪽, 82로 시작되는 쪽은 앞쪽, 84로 시작되는 데는 4로 시작되는 데는 뒤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만큼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당부 조금만 더 추가해 볼게요. 길지만 여러분 이제 그 다시 말씀드린 건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선상 TV 나가고요. 하루에 16불. 그리고 일본세 나가는 건 모든 우리 손님들께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기항지 투어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는 크루즈는 일반적으로 자유여행이라 보시면 돼요. 자유여행은 내가 적극적으로 즐기면은, 어, 적극적으로 놀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런 분들은 쉬는 곳이에요. 근데 크루즈 가셔가지고 왜 나를 안 데리고 다 가주냐, 안 놀아주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항지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뭐 일본 여행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크루즈 내에서 생활하는 것도 선상 신문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도 안 놀아줘요. 근데 놀 곳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뭐 누가 안 놀아주더라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면 안 돼요. 놀 거리는 너무 많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라. 그리고 예쁜 옷 꼭 가져가셔서 예쁜 사진 남겨오시라. 이거 꼭 말씀드릴 건데요. 자, 크루즈 타시면 첫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짜증나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불안해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막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되세요. 근데 크루즈는요,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까지 잘 안 가보셨던 생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마치 뉴욕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배 아니에요. 그래봤자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탐색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틀, 3일 차에는 제 아무리 예민하셨던 분도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첫날에 내가 불안하고 화가 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절차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 찾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첫날 방송할 거예요. 그 기항지토 나갈 때 오늘 꼭 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침 뭐 9시까지 10시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대체 로밍도 중요하다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와이파이하고 데이터 막 왜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거 화를 내가지고 꼭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손님들 중에서 가끔 뭐 부부간에, 팀플간에 싸우시기도 하세요. 갑자기. 왜냐면 헤어졌는데
크루즈 안에서는 두 발자국 막 떨어지면 헤어지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족들끼리 팀을 잘 정해서 야, 우리가 식당 가다가 잊어버리면 먼저 가서 기다리기로 하자. 라든지 내가 없으면 방에 가서 기다릴게 라든지 그렇게 규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행히 우리는 일본 항차여서 이번에는 이제 시차가 없어서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음, 왜 이렇게 책도 드리고 했는데도 또 왜 이 영상을 찍었냐? 왜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즐거운 여행을 그렇게 즐기시라고 제가 찍는데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많이 고맙다고 해요. 미리 다 듣고 왔더니 이해가 되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저에게 좀 컴플레인트 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즐기셔서 좀 돈값에 정말 10배 이상의 그렇게 가치로 즐기시고 이제 다음 저희와 함께 더 즐거운 여행들을 함께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나중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루즈 터미널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한 머리 기억하시고 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